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보건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 교수입니다. 쇼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미국의 공중보건협회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역학자가 네 가지로 그 지명을 철회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요약을 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경력을 지녔고, 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은 마가, 즉 Make America Healthy Again이라는 그런 모토 아래 만들어졌는데, 그의 그 여러 가지 입장은 너무나 좌익 또는 극좌 또는 극우에 치우친 지지자들로부터 얻어진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책이 출발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문회에서의 대부분의 질문은 백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그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unprepared. 청문회를 실제로 해보니까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더라. 심지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도 혼동을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기본적인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또 커뮤니티 헬스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뭐 기타 등등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쓰라린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I will look at the evidence before I make up my mind. 이제 뭐 청문회를 통해서 어쩌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에비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볼 때 백신과 자폐증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덴마크에서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MMR 백신과 오티즘을 덴마크에서 아주 대규모로 코호트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더라. 백신 세이프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Dangerous Comments Signaling Out Groups. 예를 들면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흑인의 면역 체계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죠. 또 하나는 멘탈 일리스 스티그마,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그의 멘트 그리고 책에서 문제가 됐다. 마지막으로는 doesn't take responsibility, 책임성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미국령입니다. 사모아에서 홍역 아웃브레이크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4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즐, 홍역 백신 뭐 추가 접종이라든지 캐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사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티 백신 메시징,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아주 놀라운 사실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말을 하는 청문회 발언 과정에서 눈썹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이 있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H5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아비안 플루 백신에 대해서는 투자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더욱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공중보건협회, 특히 역학자들은 이러한 메일을
이제 곳곳에 돌리고 있는데 결국 이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미국이 WHO에 대한 가입 철회 또 회원국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죠. 사업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펀딩, 그 재정적인 면에서까지 WHO를 위협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도 미국을 뒤쫓아서 WHO를 탈퇴하려고 하고 그 기저에는 왜 코로나 때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명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WHO의 잘못이 큰데 그것은 WHO 내에서의 개혁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이끌어야 되고 미국은 집행이사국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executive board에 있었습니다. 집행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회원국들을 이끌고 WHO를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WHO는 또 노움이라 그래서 규범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보건 규칙만이 아닙니다. 질병 분류표라든지 기타 담배 규제 기본 협약처럼 갖가지 법률을 국제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걸 자국에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형해화됩니다. WHO는 유엔산하 전문기구고 따라서 유엔까지도 형해화될 수 있는 선례를 미국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과 틀을 스스로 허무는 그런 행동을 미국이 WHO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WHO도 스테이트먼트를 냈습니다만 세계 각국이 미국을 자제시켜야 되고 또 목소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복지부 장관 청문회 나아가서 WHO와 관련된 것, 더 나아가면 미국이 앞으로 이런 국제 원조를 끊는다는 것, 국제 원조를 끊는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원조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형성된 그 인력들, 기본 틀, 예를 들면 미국은 최근에 특정 주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 결핵이라는 병을 진료하지도 또 제대로 배우지도 왜? 오랫동안 결핵이 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결핵 전문 병원은 에이즈 치료 병원으로 탈바꿈한 지가 오래입니다. 따라서 결핵에 대한 노하우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국 내에서 결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미국은 말라리아라든지 열대지방 질환들과 관련해서는 해외 원조를 통해서 그 원조되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미국 내에 인력을 육성하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핵처럼 자국 내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얘기와 같은데 국제 원조라는 것이 언제 어느새 국내에서 발생할지 모를 우리나라 같으면 특히 북한을 생각하면 남북통일 후에 북한의 감염병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우리 스스로 하거나 또는 북한의 인력을 교육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노하우를 계속 전수시키고 심지어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생충 질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치료 방법 또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어떤 전파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방역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를 우리 기관, 의과대학 교실마다 교수로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 유사시에 언제든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의 기생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주 하나의 예의이긴 합니다만 이런 능력이 소멸되어 가면 갈수록 유사시에는 스스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물건은 수입하거나 그러면 그만이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인력은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그 아주 어두운 길로 빠져드는 전조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항상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타협하고 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런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미국이 건강 분야부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깨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